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합지 도배냐 아니면 실크 도배냐, 도배지를 선정하는 골머리 아픈 내용들인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도 다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드려야 되는 말씀도 많고 또 드려야 되는 정보도 많으니까 조금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합지 도배냐 아니면 실크 도배냐에 대한 가장 간단한 기준은 뭐냐면, 주로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집,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관리를 해준다든가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주로 합지 도배를 좀 많이 하시더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 집, 내가 살아야 하는 집 한 5년 정도나 10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실크 도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들은 합지보다는 여러분들 사는 집이라고 하면 실크 도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질입니다. 자, 합지 도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종이를 만들어 놓은 게 합지 도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위에다 프린팅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합지 도배 하면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시죠. 이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 아니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인식이니까 설명을 드리되, 대신에 이제 이 실크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합지 도배는 이 종이로 있는 순수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 원가, 재료비에 대한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이고요. 두 번째, 이 실크 도배지의 재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종이에다가 표면에 디지털 프린팅을 한번 해내고 그 디지털 프린팅 위에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한번 해 놓습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놓는 이 재질이 그 PVC, 폴리 염화 비닐이다 라고 하는 이 친구를 다 해놓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인식으로 플라스틱으로 한번 코팅했으니까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이 합지에다가 우리가 왜 플라스틱으로 다 코팅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염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튀었을 때 이 실크 도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티슈로 지우면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 스위치 있죠? 스위치 주변에 항상 새까맣게 애들이 막 있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워질 수 있다는 의미고, 찍힘이라든지 아니면 찢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구성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크 도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재질이 나눠졌다면 두 번째로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합지 도배의 시공 방법은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색종이 놀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종이 뒤쪽에다가 풀을 도포해서 벽에다 턱 붙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그 풀 바른 벽지들 있죠. 벽지 뒤에 이렇게 풀이 많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붙일 수 있는 이런 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합지 도배는 전체 풀을 도포해서 벽에다 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벽에 전체 붙여져 있는 도배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도배를 붙이고 도배를 다음으로 붙일 때 그 이음의 시공이 이렇게 겹쳐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벽과 벽 사이 이렇게 라인이 겹쳐져 있는 것들이 좀 보이죠. 자, 이렇게 풀을 발라서 턱턱 붙일 수 있다, 라인을 겹쳐서 붙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로 우리 숙련되어 있는 도배사들이 합지 도배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일 양을 좀 많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도배지에 대한 인건비가 좀 떨어지죠.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표면에 대한 상태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벽에 있는 표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물리불리하고 이물감이 많습니다. 이 벽에 데코복고처럼 이렇게 이물감들이 많은 상태를 물론 우리가 정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풀을 발라서 탁 벽에다 붙이게 되기 때문에 그 이물감들이 그대로 투영되거나 반영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합지 도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시공 방법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진다,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실크 도배의 시공 방법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이 도배지 끝쪽에 있는 이 테두리 부분만 우리가 본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벽에다가 TC라고 해서 아주 얇은
그 창호지 같이 생겨있는 이 친구로다가 초배지 다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크를 붙이는데 이 테두리 끝에만 붙기 때문에 가운데가 살짝 좀 띄워져 있는 공간 도배예요. 그래서 이제 실크 도배를 잘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낭창낭창해서 공간이 양쪽에 0.3mm 정도 이렇게 띄워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공간 도배는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기법들인데 이렇게 뭔가 애를 쓰고 공간 도배를 해서 띄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합지보다는 도배를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을 좀 채워 넣어야 돼서 인건비가 좀 더 많이 투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크 도배냐 합지 도배냐 가지고 여러분들 비용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실크 도배를 많이 하시니까 실크 도배를 기준으로다가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평수는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실크 도배는 약 한 300만원 초반 정도면 해낼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인테리어 회사를 가도 뭐 요 정도가 기준 단가가 될 겁니다. 이런 점이거든요. 대신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도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도배지를 뜯어내고 나서 현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인건비가 더 많이 투영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디자인 회사에서는 똑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필요한 자원이 아니라 400만원 더 들어갑니다, 4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면의 상태를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배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밑작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배지를 기존에 있는 걸 다 뜯어내고 벽 상태를 좀 마감을 하는 거예요. 퍼티 작업을 한다든지 울리불리한 그런 어떤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크랙이 많이 갔다든지 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석고보드 같은 걸로 벽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배지라고 한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요, 합지 도배를 할 거냐 실크 도배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테리어 하실 때 합지로 할 거냐 실크로 할 거냐,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